1872년 12월 4일 태서양 한가운데 영국령 지브롤터 해협을 향해 항해하던 캐나다 국적의 화물선 데이 그라시아의 데이비드 모어하우스 선장은 멀리서 기이하게 표류하는 배 한 척을 발견합니다. 바람이 제대로 타지 못한 채 지그재그로 비틀리는 그 배. 모어하우스 선장은 망원경으로 배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배는 불과 8일 전 자신들보다 먼저 뉴욕을 출항했던 절친한 친구 벤자민 브릭스 선장의 배 메리 셀러스토우였기 때문입니다. 신호를 보내도 응답이 없자 수색대가 조심스럽게 메리 셀러스토우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피를 말리는 듯한 완벽한 정막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사건을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식당 테이블에는 방금 탄 듯한 따뜻한 홍차가 놓여 있었고 화로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으며 선원들이 밥을 먹다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단언컨대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이 극적인 묘사는 셜록 홈즈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이 사건을 모티브로 쓴 익명의 소설의 내용이 와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1872년 지브롤터 해양 법정의 실제 조사 기록에 남은 진짜 메리 셀러스토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첫째, 선장과 아내, 2살짜리 딸, 그리고 7명의 선원까지 총 10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둘째, 배에는 무려 6개월치의 식량과 마실 물이 넉넉하게 남아 있었다. 셋째, 선원들의 옷과 파이프 담배, 현금과 귀중품은 그대로 있었다. 배는 물이 새지 않았고 항해에 전혀 지장이 없는 안전한 상태였다. 누군가와 싸운 흔적도 반란의 흔적도 해적의 습격도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본선과 넉넉한 식량을 버려두고 10명의 사람은 도대체 왜 구명보트로 황급히 탈출했던 걸까요? 수사관들은 배에서 사라진 몇 가지 결정적 단서를 발견합니다. 구명보트 한 척, 나침반, 위치를 측정하는 6분의와 항해용 시계, 그리고 마지막 항해일지가 적힌 선장의 항해 기록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탈출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선장인 벤자민 브릭스의 의도적이고 계산된 대피 명령이었다는 것이 뜻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극도의 공포를 느꼈고 가장 필수적인 항해 도구만 챙겨서 급히 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힌트는 바로 배의 화물칸과 선미에 묶인 끊어진 밧줄이었습니다. 메리 셀러스토우에는 당시 무려 1701통의 공업용 에틸 알코올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1701통 중 정확히 9통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의 뒤쪽에는 구명보트를 견인할 때 쓰는 두꺼운 밧줄이 심하게 마모되어 뚝 끊어진 채 물에 잠겨 현대 해양 역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내린 가장 과학적이고 유력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항해 도중 거친 파도에 화물칸의 통틀이 부딪혔고 그중 9개의 통에서 공업용 알코올이 샜습니다. 알코올이 기화하며 독한 가스가 선창을 가득 채웠고 화물칸 뚜껑을 여는 순간 엄청난 가스와 열기가 뿜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베테랑 선장이었던 브릭스는 작은 불씨 하나라도 닿으면 배가 통째로 폭발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전원 구명보트로 대피하라. 선장은 피해 가스가 환기될 때까지 잠시 피신할 생각으로 항해 도구만을 챙겨 가족과 선원들을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본선인 메리 셀러스토와 구명보트를 두꺼운 밧줄로 단단히 묶어
배 뒤에 매달린 채 끌려가며 기다리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대서양의 맹렬한 파도와 바람은 이 밧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팽팽해지던 밧줄은 결국 파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툭 끊어지고 맙니다. 바람을 탄 범선은 맹렬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갔고 노를 젓는 작은 구명보트로는 그 거대한 배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폭발할 줄 알았던 자신들의 배가 멀쩡히 수평선 너머로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망망대해에 버려진 10명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괴수나 유령의 소행이 아닌 자연의 변덕과 찰나의 불운이 만들어낸 참혹한 비극. 그것이 바로 바다의 영원한 미스테리, 메리 셀러스토 사건이 품고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진실입니다.